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명전기라고 하는 좀 흥미로운 종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관련해서 뭐가 흥미로울 게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전기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흥미롭지는 않은데, 얘네 최근의 주가와 실적을 보시면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한 공부도 물론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여러 종목들을 투자하고 실적과 재무제표를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높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오늘 좀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나윤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먼저 회사의 개요를 살펴볼게요. 세명전기는 9월 1일 오늘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1,100원이고요. 오늘 하루에만 마이너스 6.83%가 빠졌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었던 그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540억 원대, 비교적 작은 규모이고요. 발행된 주식수는 1,500만 주가 좀 넘습니다. 네, 근데 시총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인 비중이 12.57%로 비교적 좀 높은 편인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권재기외 5인이 38.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권재기님은 정작 주식이 한 주도 없네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여기 밑에 한 칸에 제 이름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한 주도 없는데 이름을 써줄 정도면 제 이름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에서 5.1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 최근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송배전 선로 가설용 및 전철 선로용 금구류, 섬유 직기용 섹션 날빔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 내용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송배전 변전선용 금구류가 있고요. 두 번째 전철 및 고속철도용 금구류. 네, 그리고 그 밖의 사업 영역으로 섬유직기용 섹션 알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엔진이나 동력 전달 장치 등의 주요 부품으로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해서 들어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보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내용은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구류 관련해서 이 사업 전망을 반기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 전선 변압기 관련주들의 흐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의한 적자 개선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라서 국제 유가 변동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또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전력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에 송배전 변압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선 그리고 전선을 이어주는 금구류들도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금구류의 수요 확대로 매출이 점점 증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 산업 전망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정부의 전철화 구축 투자 계획에 따라서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구류 매출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를 보면요, 송전선의 경량화, 대용화, 대용량화를 위한 신송전선 개발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남미 시장 등으로 수출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업체와 동반 참여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해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수출 매출이 늘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 매출 실적을 보시면요. 그 내수 수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수출을 보시면 여기 합계를 보면 되겠죠. 합계에 지금까지는 기존의 반기 실적들을 비교해 보면 여기 나오는 게 최근 실적이죠. 네, 보면 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과는 좀 역행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매출 실적은 엄청난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161억 원이죠. 기존에는 56억 원대에서 65억 원대로 증가하더니 지금은 반기 기준 161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수출이었나요? 아니죠. 수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내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해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얘기한 대로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정말 있다라고 하면 수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축소되고 있었던 수출이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 분위기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 품목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금구류 매출이 압도적입니다. 임대 수입이 있긴 한데 이건 우리가 굳이 볼 필요 없고 송, 배전, 선로, 가설용 그리고 전차, 선러용 등으로 98.2%의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이제 작년 2024년 한 해 매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감 비율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3년과 2024년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매출액은 21.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2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58.6%나 증가를 했죠. 엄청난 수익성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20%대 큰 성장을 했지만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는 점에서 아마 지금의 주가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자, 이 성장에 대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보고서에는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건설공사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수주 내용을 한번 우리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뉴스는요, 작년 6월 25일에 나온 조금 오래된 뉴스입니다. 1년도 더 된 뉴스죠. 자, 우리나라에서 수조 원대 규모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었던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이라는 지역이 딱 떠오르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물론 1년 전 내용이라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 내용의 핵심 전략을 보면, 자, 우리나라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가동하려면 원전 10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 태안 지역에 집결한 전기를 용인까지 끌어오는 송전선로를 구축해 전력을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전기 고속도로, 자, 여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원전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원전은 반도체, AI, 그리고 송배전,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세명전기 같은 이런 금구류를 취급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연관 접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1년 전이긴 하지만 세명전기가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일본에서 100% 수입하던 금구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금구류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좀 볼 텐데요. 지금 세명전기에서 취급하는 금구류의 이 사진들입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이 회오리 감자칩처럼 생긴 요게 바로 애자라고 하는 금구류라고 하고요. 이 전선과 송전탑을 이어주면서 절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절연이라는 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금속류의 금구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오리 감자칩이 애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챗GPT에 이미지를 요청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도 챗GPT의 한계점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런 글씨가 한글이 폰트가 깨지죠. 지금까지도 여러 번의 진화를 거쳤지만 한글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엇나간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또 소버린 아저씨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소버린 AI를 대표할 수 있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LG CNS,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한국형 LLM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특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챗GPT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영어 기반에 좀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잠깐 엇나간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송전 철탑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그림들입니다. 근데 특히 여기 회오리 감자칩은
저도 굉장히 익숙한 부품인데 이게 애자라고 하는 금구류라고 합니다. 근데 전선을 철탑과 절연시키는 금구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인 이 스페이서는 보면요, 이 전선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감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스페이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간격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리고 뭐 기계적으로 이어주는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능적으로 필요한 금구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세명전기의 사업이다. 충분하죠? 회오리 감자칩을 연상하시면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하죠? 네, 그리고 요것도 수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5년 올해 1월 13일에 나왔던 16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입니다. 이 뉴스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세부 내용을 보면 HVDC, 요즘에 여러분들 이 단어 많이 나옵니다. HVDC는요, 초고압 직류 송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고압 직류 송전이 필요한 이유는 교류보다는 직류가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이고 고압이기 때문에 더 많은 효율적인 에너지 송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게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자 및 전선 금구류 공급 계약을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과 체결을 했는데 이 규모 자체가 166억 원인데 이게 지난 한 해 매출의 141%,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매출을 41%나 웃도는 그런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 뉴스로 당연히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5월 27일에 한국전력으로부터 72조 원의 비슷한 또 실적이 또 나왔어요. 자, 한국전력이 이번에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10기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 서해안 수도권을 관통하는 전기고속도로 준공계획이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필요할 텐데 2038년까지 72조 8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2년 전 발표 내용보다 16조 원이 늘어난 규모여서 여기에 투자를 더 늘리면서 한국전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로 72조 원의 추가 수주가 또 나왔던 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지금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내용이고 HVDC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여러분들 그 전선 변압기 관련주들 보면 이 HVDC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황제주로 등극한 효성중공업도 변압기 관련해서 이 초고압 변압기 이런 내용들이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명전기도 이것 관련된 수혜를 계속 누리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나옵니다. 자, 애자 관련된 수주인데요. 이번에는 70.9억 원 올해 3월 19일에 나왔던 수주입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추가적인 수주가 또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계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나옵니다. 이거는 올해 최근 8월 5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똑같은 수요층으로부터 96억 원 규모의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이 지금 올해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은 방금 설명드렸던 전기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HVDC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 매출 실적에 제가 수출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수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다 국내 내수, 국내 실적으로만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해외 프로젝트에서 이 분위기에서 수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에서 세명전기의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배경을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자 이것 관련해서 또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보진 않겠지만 세명전기가 왜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국내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수출이 없음에도 이러한 실적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재무제표 안에 무언가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주목해보면 다른 종목으로 확장할 때도 재무제표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무제표를 좀 보면요. 매출의 증가는 2022년에도 140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작년에 144억을 기록했는데 큰 폭의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액수 자체는 작지만 이 영업이익의 증가와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금액 자체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이 7%대에서 16%로 증가했고요. 이게 20.99%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많이 봤죠. 자, 근데 이제 올해 1,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좀 내용이 달라요. 이 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7%, 뭐 20%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2024년 4분기부터
27%로 갑자기 이익률이 증가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무려 58%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입니다. 일시적인 기저효과겠구나라고 생각할 무렵에 갑자기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비슷한 이익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오히려 2배 이상 증가를 했죠.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큰 폭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도 몇 차례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았지만 외인 비율이 최근에 12%까지 늘어났고요. 외국인들은 이 스몰캡 종목에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가? 이 영업이익률의 증가에 비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재무건전성을 보면요, 이 회사가 부채 비율도 상당히 양호해요. 네, 그리고 유보율도 뭐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현금성 확보 면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탄탄한 실적 기반의 오랜 연역의 회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전통적인 산업에서 나오기 힘든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의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앞자리 단이 바뀌고 있으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잘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3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3분기 실적도 이런 매출 수주가 이어지면서 비슷한 실적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주가의 흐름은 당분간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포괄 손익 계산서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기 반기는요 24년을 얘기하는 거고, 42기 반기는 25년 반기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 누적을 한번 봅시다. 누적 매출액을 보면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작년 반기 기준으로는 65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앞자리가 바뀌어버립니다. 25년 반기 기준으로는 160억 원으로 거의 한 90억 원 넘게 이렇게 늘어버리죠. 자, 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판관비입니다. 판관비는 이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발생했던 총 비용이죠. 이 비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1천만 원 정도 이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매출이 앞자리가 바뀌었음에도 판관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1억 원 정도밖에, 약 한 2억 원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거의 뭐 100억 원 가까이가 늘었는데 비용은 약 한 2억 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늘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판관비가 왜 줄었겠습니까? 판관비에는 일단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포함이 될 텐데, 여기 세명전기에서 인건비를 줄였겠습니까? 매출이 막 느는 시점에서 인원을 막 절반 이상 막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인건비를 막 절반 이상 삭감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인건비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원재료 값이 내려가서 여기에서 뭔가 마진이 늘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원재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금구류는 금속류이기 때문에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쪽의 원재료 매입 비용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요, 가격이 줄었습니까? 뭐 철판 같은 경우에는 소폭 줄어들기는 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판관비가 줄어들었던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가격을 높게 쳐줬다는 거죠. 비싸게 팔아도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샤넬 명품 브랜드에서 그런 현상들을 익히 발견하잖아요. 똑같은 샤넬백인데 기존에 1,000만 원이었던 게 1,500만 원으로 늘어나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삽니다. 그럼 샤넬 입장에서는 원재료 매입 비용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늘었으니까 거기에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 효과가 세명전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뉴스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일본에서 100% 수입하던 금구류, 자, 이거를 국내 최초로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 자, 이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높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 영역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전도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원전이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해상풍력 중심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이런 금구류, 이 전선 변압기 관련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명전기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얻고 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부각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관련된 기반 시설들을 구비한 회사들이 많지 않았지만 세명전기가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지속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하고 있던 사업이 이제 무언가 부각이 되는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의 생산 시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 비용이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관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었던 배경이 저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만약에 이 전력 수요가 수출까지 확대되면서 지금의 캐파를 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자, 이런 긍정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 원전,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고속도로 쪽으로 좀 부각을 받았지만 그리고 해외 수출 관련해서 고속철도, 지하철 쪽으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명전기는 독특하게 대북주로도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자, 북한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가장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철로가 열리고 철도가 뭐 이렇게 구축이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 또 열릴 수도 있고요. 개성공단 같은 그런 산업시설들이 북한에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의 에너지가 넉넉할까요? 아니요.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선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로가 필요하면 거기에 전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금고류도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명전기는 이 대북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테마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세명전기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자, 그래서 세명전기뿐만이 아니라 이 비슷한 사업 영역을 가져가는 전선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들이 이런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었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상향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강한 흐름이고요.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흐름이 강합니다. 자, 기존의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빠지긴 했지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그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한국전력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황제주로 등극한 효성중공업의 차트는 어떻습니까? 자, 너무 강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어떨까요? 전선 관련주도 흐름이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세명전기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변압기, 금고류 관련주들이 이러한 배경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실적 또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D 현대일렉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액이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계속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S일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LS일렉도 마찬가지죠. 2027년까지 매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영업이익 또한 계속적인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어떨까요? 한국전력도 기존에 이렇게 적자를 유지하던 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흑자로 전환이 된 이후에 매출액도 소폭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 가이던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효성중공업도 뭐 보나마나 마찬가지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배경으로 실적도 느는데 산업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 효성중공업이 이런 황제주로 등극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죠. 세명전기도 우리가 실적은 살펴봤지만 그런 흐름에 지금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총은 1,600억 원 규모밖에 되지 않은 스몰캡 회사이고 우리가 특별히 매력적으로 보지 못한 종목일 수는 있겠지만 대북주로 엮일 수도 있다라는 추가적인 테마를 고려를 해볼 때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조정이 매력적인 위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을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재무제표를 보고 산업의 흐름, 실적을 봤을 때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강한 상승을 가져가는구나를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는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된다. 뭐 대북 관련주는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섹터에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는데 그게 2분기 연속 유지가 되고 있다.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원재료 매입 단가가 내려갔나? 그것도 보니까 아니야. 판관비가 왜 줄어들었을까? 자,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사실에 근거한 추론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가 거기에 대응할 만한 수익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즐거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이게 잘못되었을까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어떤 리딩방이나 어떤 유튜브에 의지하지 않고서라도 여러분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세명전기를 좀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민택이 늘 여러분들과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앞으로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